집가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소켓과 스트림에 대해서 그림 7-1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소켓으로는 두 호스트를 연결하고 두 호스트 간의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2번 셧다운 함수의 원형 및 인자를 쓰고 설명하시오. 함수의 기능은 무엇인가? 함수의 원형은 이렇게 include csocket.ac, int shutdown, int sock, int how to 하고 성공 시 0 실패 시 -1을 반환합니다. 종류의 소켓의 파일 디스크립트를 전달하고 how to는 종류 방법에 대해 전달합니다. 이것은 스트림의 일부를 종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3번 할프클로즈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출력 스트림이 할프클로즈가 되는 경우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상태는 무엇인가? 호스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연결을 끊을 경우 데이터 수신과 관련된 함수의 호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어느 한쪽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반드시 수신해야 할지라도 그냥 소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서버의 경우 출력 스트림이 닫히고 클라이언트의 경우 입력 스트림이 닫히게 됩니다. 4번 교재의 파일 서버.c와 파일 클라이언트.c 소스를 작성하여 실행하고 하프클로즈에 의해서 수행되는 동작을 해당 소스 코드를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함수를 통해 서버로 연결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는 반복문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파일 데이터를 전송하고 파일 전송 후에는 셧다운 함수를 통해 출력 스트림에 대한 하프클로즈를 진행하며 EOF 엔드 파일을 전송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EOF가 전송될 때까지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EOF를 전송받으면 땡큐라는 메시지를 서버에 전송하게 됩니다.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호스트의 IP를 구하는 함수의 원형 및 동작을 쓰시오. 함수의 원형은 include, net.db.t, struct, host ent, 그리고 get host by name 이렇게 되고 인자로 도메인 이름 정보를 전달하며 해당 도메인의 서버 정보가 host ent 구조체 변수에 채워지고 그 변수의 주소값이 반환됩니다. 6번 구조체 struct host ent 및 멤버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hname은 공식 도메인 이름을 뜻하고 이거는 별칭의 도메인 이름, address 타입은 반환된 IP 정보가 IP 버전 4인 경우 AFINet을 반환합니다. hlength는 반환된 IP 정보의 크기, IP 버전 4인 경우 4, IP 버전 6인 경우 16이 저장됩니다. HADDR 리스트는 IP의 주소 정보 둘 이상의 경우 모두 반환됩니다. 7번 IP 주소를 사용하여 호스트의 도메인 이름을 구하는 함수의 원형 및 동작을 쓰시오. 샵 include net db.h struct host ent get host by addr 하고 이렇게 인자가 있습니다. IP 주소를 인자로 전달하면 해당 도메인의 이름이 반환됩니다. 8번 교재의 get host by name.c와 get host by addr 소스를 작성하고 실행하여 DNS의 역할에 해당하는 함수를 구현하는 실습을 수행하고 학교 도메인의 결과를 작성하시오. 실습을 수행하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찍 집가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의 파일 서버.c와 파일 클라이언트.c 소스를 작성하여 실행하고 하프클로즈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을 해당 소스 코드를 기준으로 설명하시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파일 서버와 파일 클라이언트 소스를 다음과 같이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gcc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c와 파일 클라이언트.c라는 이름으로 컴파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f서버 9194로 포트를 정해서 서버를 열어놓습니다. 그런 다음 이 9194라는 포트명으로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ceived 파일 데이터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서버가 응답을 한 다음에 EOF로 넘어가서 이제 모든 과정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 EOF는 약속으로 정해진 문자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파일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버는 파일의 전송이 끝났음을 알리는 목적으로 EOF를 전송이 다 끝난 다음에 또 EOF를 맨 마지막에 이제 전송을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EOF의 수신을 함수의 반환값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와 중복될 일도 없습니다. 다음 서버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땡큐라고 이것이 문자가 나오는 것을 잘 확인해야 되고, 폴더에 가서 확인을 하면 received이라는 폴더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원하는 소스 내용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HostByName.c와 getHostByAddress.c 소스를 작성하고 실행하여 DNS의 역할에 해당하는 함수를 구현하는 실습을 수행하고 학교 도메인의 결과를 작성하시오. 다음과 같이 getHostByName.c와 getHostByAddress.c 소스를 미리 작성을 해왔습니다. 우선 name.c부터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여기서 도메인 주소의 정보를 리턴 받을 호스트엔트 구조체 이 자체를 의미하고, 이것은 프로그램 실행 시에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getHostByName 함수를 이용해서 도메인 주소의 정보를 얻어와 호스트엔트 구조체 형식을 반환하는 거고, 이 아래에서는 이 함수가 에러일 경우 너를 반환하기 때문에 에러 처리를 해야 하는 코드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밑에서는 이제 반환받은 구조체의 정보를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 도메인 이름과 그 아래 별칭의 도메인 이름, 뭐 IP 정보, 그 다음에 뭐 정보의 크기, IP 주소 정보 등을 나타납니다. 그 다음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미리 미리 작성한 소스를 호스트 네임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정보를 확인하라고 하였으니 학교 주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치게 되면 공식 도메인 이름, 그 다음에 별칭의 도메인 이름, IP 주소의 정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이 getHostByAddress.c에 대해서도 소스에 대해 조금 설명하면, 이것은 포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할 변수고, 여기는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이게 address.c의 함수의 결과값을 저장할 구조체 변수, 여기서 실행 시 입력한 IP 주소를 저장할 구조체고, 바로 아래는 이제 IP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리하는 이런 식의 코드입니다. 그 다음 바로 아래에 이것은 IP 입력에 앞서 구조체를 0으로 추계하고 구조체의 IP 주소를 입력하며 inet 어드레스 함수에 의해 16진수, 즉 빅 엔디안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학교 주소가 되지 않는 관계로 저희는 구글 미의 그 호스트 네임 명령어로 미리 구글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 주소입니다. 미리 쳐놨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글의 공식 도메인 이름과 그 다음에 IP 형태, 그 다음에 또 IP 주소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